그럼 재산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재산권에는 보통 우리가 재산이 있다. 내가 재산이 많다. 그럼 뭐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 내가.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돈. 부동산이 많다. 부동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일부예요? 부동산이 아닌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동산. 자,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동산이 뭐냐, 부동산이 뭐냐 물어보면은 법학을 공부 안 한 사람은 절대 대답을 못 해요. 동산이 뭐예요? 야, 좋아요, 좋아. 어떻게 알았지? 부동산이 아닌 것을 다 동산이에요. 다. 부동산 빼고 뭐 희한한 뭐 추상적인 거 막 얘기해도 다 동산이야. 전기는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전기.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동산이라고. 에이, 무슨 전기가 동산이에요. 동산을 들고 다닐 수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민법 98조에 전기,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물건이라고 써있어. 물건.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의 힘, 이것도 다 물건이에요. 유체물만 물건이 아니고. 부동산은 그럼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강의하는데 방해가 돼. 이제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니까 부동산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산이 아닌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얘기한 정답이 나왔어요. 뭐요?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집 그래도 되지만 집보다 넓은 개념이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토지와 건물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률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만 돼 있죠. 토지와 그 정착물. 건물도 정착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에 붙어 있는 나무 한 그루는 건물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한 그루는 동산이에요, 동산. 근데 예를 들면은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의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인데 토지 위에 수목이 한두 그루가 아니라 잔뜩 있죠, 잔뜩. 그 나무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그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그것을 수목의 집단. 수목, 나무죠, 수목. 나무 한 그루는 동산인데 수목의 집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으로 친다. 부동산. 재산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듣던 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는 거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물건이라고 하는 거, 물건에도 유체물이 있고 무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체물 중에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자연의 힘. 전기라든지 우리가 인간이 조작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무체물, 그것만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그래서 유체물과 무체물 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가장 크게 재산에 관한 권리를 우리가 재산권이라고 해요. 재산권을 가장 크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집과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집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 전세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뭐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소유권은 아니지만 내가 2년 동안 계약하고 여기서 사는 거야. 그래 2년 동안 누가 나와서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년 동안 전세권이 나한테 있는 거야. 2억 주고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2억이라고 하는 전세권이 나의 재산이죠. 전세권. 건물이나 주택을 빌리면 그게 전세권이고,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세권은 집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새 들어 사는 사람 거고, 그럼 집주인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어요? 전세권을 뭐 해준 사람이에요? 설정을 해준 사람, 설정. 전세권 설정자일 뿐이에요. 집주인은.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거 건물이나 집을 새 들어 살고 있을 경우 전세권이라고 하고, 토지를 빌리는 경우가 있죠. 토지. 여기서부터 저기 저 건물 밑에까지 다 빌려서 내가 거기다가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30년 동안 임대 사업을 하겠다.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상권이라고 한다. 지상권. 토지 위에 있는 권리다. 이거 지상권. 그 다음에 내가 땅을 이만큼 샀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 도로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긴 다른 사람 토지예요. 다른 사람. 여긴 다른 사람 토지고 여기만 내가 샀어. 다른 사람 토지를 함부로 들락날락거리면 안 되죠. 사유지를 뭐 트레스패싱 하면 안 된다고. 노 트레스패싱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보면은.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것을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 토지의 주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만큼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해요. 지역권. 요 지역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공짜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걸 살 수가 있다. 사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뭐 토지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면 되는데 돈 안 빌려주죠?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립시다 그러면 뭐로 제공할 거 있으신가요? 물어보죠. 뭐에 그게? 담보.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러면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자, 이거는 전세권은 전세 입주자가 갖고 있는 권리지만 저당권은 이제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갖는 거예요. 은행이. 나는 그런 거야. 돈 빌리는 사람 채무자잖아요. 채무자는 그냥 저당권을 뭐 해준 거예요? 설정해 준 거예요. 설정. 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은행이에요. 그러면 이 재산을 갖고 있는 재산의 주체는 누구예요? 은행이 갖고 있는 거. 은행. 이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저당권을 실행해 버리면 되죠? 어떻게 실행해? 경매에 붙여서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2억 원을 회수하고 남는 돈 돌려주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고, 내가 부동산은 없어. 그런데 내가 집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골동품이 하나 있네. 이거 팔면 1,000만 원이래. 팔 수는 없고, 야, 이거 1,000만 원짜리 도자기인데 이거 좀 보관하고 나한테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만약에 안 갚으면 역시 그거 팔아서 처분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동산을 제공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전당포 영업자라고 하죠. 전당포. 그 전당포 영업법상의 질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 따로 있어요. 전당포 영업법상에. 우리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이 질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권. 그 다음에 건물을 좀 리모델링 해달라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리모델링 수선비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집주인이 지금 내가 돈이 지금 없어서 한 달 있다 드릴 테니까 한 달 있다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그럼 한 달 있다 오세요. 난 여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버티면 되죠? 집 안 돌려주고. 여러분 가끔씩 길 가다 보면 건물에 뭐라고 현수막 붙어 있어요? 이 건물은 뭐 행사 중?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집주인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수리비를 못 내가지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여러분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맡겼어요. 이거 좀 고쳐달라고. 다 고치셨어요 아저씨? 그랬더니 고쳤대. 갔더니 수리비 15만 원 내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비싸요? 하고 지갑을 봤더니 2만 원밖에 없네. 아저씨 내가 타고 가서 빨리 가서 은행 가서 찾아서 갖다 드릴게요. 그럼 카센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찾아와서 갖고 가라. 차를 안 내주죠? 무슨 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재산이에요, 아니야 이거? 얼마만큼 재산이에요? 수리비만큼의 재산이죠. 수리비만큼의 재산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용에 관계되는 권리라고 해서 용익권이라고 하고, 이것은 담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서 담보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이 카메라 비싼 거니까 좀 카메라 좀 갖고 있다가 이따 오면 나 돌려줘. 그리고 갔어요. 근데 내가 없으니까 저 뒤에 힘쓴 남학생이 와서 야 그거 나 좀 보자, 신기하게 생겼다. 그러면 얘가 아니야 이거 나보고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 하고 안 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야 네 것도 아닌데 나도 좀 보자 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 많죠? 너무 얘를 작게 들었나? 절대 내가 갖고 있을 권한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자말로 뭐라고 그래요? 한자어로 뭐 하고 있?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점유. 그 무슨 권?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점유권도 재산이에요. 점유권도. 중요한 얘기라서 우리 사이버 저작권하고 조금 멀지만 먼 거리지만 원거리에서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의 권리가 있는데 이건 다 뭐에 관한 권리예요? 다 물건에 관한 권리죠. 물건에 관한 권리. 물건을 직접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권이라고 해요. 물건에 관련 권리니까 물권 이렇게 쓰겠죠. 물권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어떠한 그 재산권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소유권을 얘기하기가 쉽죠. 소유권이 아닌 7개의 권리가 더 있단 말이에요. 물권에. 그냥 소유권이라고 하면 되지 왜 물권이라고 해? 소유권 이외에 7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재산권이에요. 이게 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건 직접적인 물건을 갖고 있는 거고. 자, 또 다른 재산권이 있어요. 어떤 재산권이 있냐? 친구가 3만 원만 빌려줘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2달 지났는데도 빌려간 애가 3만 원 빌려간 애가 안 갚는 거야. 그럼 어떤 권리가 있어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죠. 야, 너 3만 원 빌려간 거 왜 안 갚아? 내가 요구할 수가 있죠. 나는 채권자잖아. 뭘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내 수중에 있진 않지만 3만 원이 내 재산이에요, 제 재산이에요? 나의 재산이잖아, 나의 재산.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에요. 채무자는 자기가 1억 원을 빌렸던 10억 원을 빌렸던 그거 자기 재산이에요? 절대 자기 재산 아니에요. 채권 채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채무자들이 빌린 돈을 자기 돈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 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절대 자기 돈 아니에요. 빌려준 사람 돈이에요.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빌려준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이라고 부른다. 채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가 민법상 2가지의 권리가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보통 물권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재산이고 채권도 재산이다. 채권. 내가 1,000만 원 빌려줬으면 1,0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재산은 없느냐? 다른 재산. 내가 책을 썼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세를 받을 재산권이 있는 거죠. 그 인세는 여기 어디에 들어가죠?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지적인 창작물을 유체물화시킨 거죠. 지적인 창작물,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나 특허나 발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화시킨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해요?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 이렇게 재산권에는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3가지.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어서 다 알 것 같죠? 여러분 보고 이거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싹 지워버리고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될 거예요. 나처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를 해놔야 되겠죠? 자, 지식재산권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저작권을 얘기를 했죠? 저작권을 얘기했고, 저작권이 아닌 지식재산권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 특허.
또 뭐야? 음원. 음원. 그렇지, 음원. 근데 음원은 저작권에 속해요. 저작권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음원이라는 거 작곡을 했잖아요. 작곡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저작한 거거든. 과거에는 신지식재산권 그래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원 같은 걸 별도로 구분했는데 지금은 저작권법에서 다 그걸 규정을 해버렸어요. 저작권법에서. 그래서 다 저작권이야. 그게 저작권. 저작권이 아닌 나머지 지식재산권은 통칭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이 산업재산권에 뭐가 있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특허권. 그 다음에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디자인. 옛날에는 이것을 뭐 의장권 그래가지고 뭐 의장법 뭐 그랬었어요. 또 뭐 실용신안권 뭐 이런 거.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이 아이디어를 사용하려면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한테 사용료를 내야 돼.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라이센스라고 하죠. 라이센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 라이센스. 운전할 때만 필요한 게 라이센스가 아니고 어떠한 그 재산을 타인의 재산을 이용할 때 라이센스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라이센스는 우리말로 뭐예요? 보통 이제 허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용 허락을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용 허락. 이거 좀 이용하겠다라고 허락을 받는. 그럼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지식재산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렀어요. 지적재산권.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직도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허청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다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있고 많은 이제 학자들도 지식재산권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지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 지식이 아닌 게 어딨어. 다 지식이지. 또 지적재산권 이전에는 또 뭐라고 돼 있었을까요? 지적 소유권이라고 해서 지적 소유권. 지적 소유권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빌려줄 수도 있거든. 뭐 임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능들이. 그래서 소유권에 국한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재산권으로 바꿨어.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말도 있는 지적이라는 말이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의 객체는 뭐예요? 지식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그래서 특허청에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지식재산권이라고 이름을 아주 확장 지어버린 거죠. 괜찮아 보이죠? 지식재산권? 영어로는 뭐 여전히 intellectual property.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꼭 지적 재산권, 지식적 재산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영어를 직역하는 것보다는 우리말답게 지적 재산권 그러면 지적 재산권. 재산권에 지적인 게 있고 지적이 아닌 게 있어. 좀 뉘앙스가 오해의 소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식재산권 이래버리면 지식을 보호한다. 지식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도 처음에는 공업재산권이라고 불렀어요. 공업재산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업 이외에 다른 산업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산권으로 바꿨어. 근데 이것도 공업재산권 이제는 또 뭐였겠어요? 공업소유권 그랬다고. 공업소유권. 이 용어라는 게 자꾸 변천을 가져오죠. 자꾸 변천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사용하다 보면 뭔가 조금 개념이 범위가 안 맞거나 용도가 좀 다르거나 아니면 일본말 그대로 갖고 와서 쓰거나 할 경우에 이것을 점차 바꿔가는 거죠. 좋은 걸로. 공업재산권으로 바꿨다가 지금은 산업재산권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이 저작권의 내용에 이제 무슨 뭐 그런 책자로 된 저술서의 저작권이 있고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있고 또 컴퓨터 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도 있고 편집물도 있고 여기 다 있는 거죠. 과거의 저작권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대신 신지적 재산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저작권법에 그런 내용이 없었을 때. 지금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그 내용을 다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없어진 개념이 돼버렸고. 그래서 지식재산권에는 저작권이냐 산업재산권이냐
산업재산권에는 특허와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